자, 79회 이론시험 1번. 다음 중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주식은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 액면가액으로 발행을 해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다음 2번. 무상증자의 경우에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온다? 무상증자는 자본은 변동이 없겠지만 자본금은 증가가 되겠죠. 다음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그래도 더 남으면 자본 조정으로 하는 거겠죠. 자, 3번도 맞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 거야.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그거 먼저 까고 나머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4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주식회사 나라는 2020년 4월 1일에 다음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입일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대요. 2020년 10월 31일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산 분계를 누락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만기가 2021년 3월 31일인데 연 이자율이 12%고 원금 및 이자는 만기일에 전액 상환을 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번 연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자 비용이 발생은 한 거예요. 단순히 돈을 안 준 것뿐이지.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자, 1,000만 원에 대해서 연 12%의 이자율이라고 했으니까 12%를 하면 1년치 이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건 1년치가 아니라 4월부터 12월까지죠. 그러면 9개월만 인식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12분의 9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1,000만 원에 12%면 120만 원일 거고, 그죠? 그럼 9개월 치면 9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2월 31일 결산일 날 하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얼마? 90만 원이. 그런데 못 줬다.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얘기예요. 자, 1번에 자산 30만 원 과소계상. 자산하고는 상관이 없죠. 2번 부채 90만 원 과소계상. 맞죠? 얘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90만 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본은 상관이 없고요. 4번에 비용을 90만 원 과대계상이 아니라 안 잡았으니까 과소계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걸 안 했을 때 비용이 90만 원 과소계상되고 부채도 90만 원 과소계상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자,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자, 기말 재고자산의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디플레이션 시에는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자, 무슨 법이에요? 자, 당기 순이익을 가장 크게 계상하는 방법이 뭐였었죠? 자, 물가가 상승 시에 당기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이러면 무슨 법이겠어요? 물가가 상승 중이면 과거에 산 게 싼 거죠? 최근에 산 게 비싼 거고, 그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을 과소계상한다는 방식은
최근에 비싸게 산 걸 팔아야 이익이 적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입선출법, 수입선출법. 당기순이익을 물가 상승 시에 자,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표시가 될 거고 평균법이 중간에 걸릴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써드렸어요. 당기순이익 물가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계산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은 이익이 적으면 법인세를 적게 내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죠. 자, 선입선출.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반대였어요. 후입선출법. 반대니까. 평균법, 선입선출. 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기말 제거도 해볼까요? 기말 제고는 매출 원가의 반대니까 선입선출법. 자, 이러한 형태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번이 답이 돼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2019년에 계상되는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주식회사 대한은 A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비용으로 5만 원이 발생하였고 기말에 주당 공정가치가 5,500원으로 평가되었다. 자, 두 가지 다 해볼까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한다 했을 때 5,000원씩 5만 원씩 5,000원씩 1000주 그러니까 500만 원 여기에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를 썼어요? 5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다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면 수수료는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505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한 주당 5,000원짜리가 되는 거고 얘는 한 주당 5,050원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얘를 공정가치가 5,500원으로 평가가 되었대요. 그러면 얘는 5,500원이니까 450원이 늘었죠. 그래서 450원씩 몇 주요? 1000주. 그러면 45만 원이 될 거고 얘는 5,000원짜리가 5,500원으로 올랐으니까 500원씩 1000주가 되겠죠. 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근데 얘는 기타 포괄 손익 2개에게 해당하죠. 그러니까 단기 손익에는 영향을 안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랑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 단기 손익의 차익은 요 금액만큼이겠죠. 요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되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었을 때. 그래서 45만 원의 차이가 생기겠죠. 다음 5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 사항이 아닌 것, 추정의 변경이 아닌 것. 자, 1번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경, 추정이죠. 다음 2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의 변경. 이거는 뭐예요? 단가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다가 후입선출법으로 바꿨대요. 이거는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변경하는 것도 추정의 변경,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 비율 변경하는 것도 추정의 변경이 되겠네요. 다음 6번, 조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를 지닌 원가. 조업도가 0이라도 원가가 발생한대요. 그럼 기본요금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죠. 조업도가 0인데도 일정한 금액이 발생해요.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원가가 증가한대요. 이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준변동비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4번이고. 다음 7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이 가장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기회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 얘는 기회원가가 아니라 매몰 원가에 대한 얘기죠. 자, 1번은 기회원가가 아니라 매몰 원가에 대한 얘기다. 다음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이 맞고요. 통제 가능 원가, 특정 부문의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문 경영자의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 그죠? 다음 4번 변동원가,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 맞죠? 변동비. 그래서 7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네, 이제 이런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겠죠?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자, 1번 조선업, 건설업 등이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맞죠? 다음 2번 실제 원가나 예정 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다음 3번 개별적인 원가 계산으로 인해 제조간접비 배분이 중요하지 않다. 제조간접비 배분이 핵심이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분이 핵심입니다. 다음 4번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죠. 제품별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 이거를 여러 개를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제품별로는 제품 하나당 작업 원가표가 각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계산하기에는 손익 분석이 좀 용이하더라. 그래서 8번에 3번만 틀렸고요. 다음 9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인과관계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다. 우리가 인과관계에 따라서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이다. 맞죠? 이게 제조간접비고. 3번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직접 노무비, 공장 감가상각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직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에 안 들어가죠. 그럼 3번도 틀렸네요. 다음 4번 제조간접비의 배분 방법에는 실제 배분법과 예정 배분법이 있다. 맞죠? 그래서 9번은 1번도 3번도 둘 다 답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다 해보래요. 자, 일단은 평균법으로 먼저 해보면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600개에다가 기마를 더하면 되죠? 400개에 70%, 280개. 그러면 880개가 되고. 자, 선입선출법이었을 때는 600개에 280개 더하고 기초를 빼야 되니까
200개에 30%, 2, 3은 6, 60개가 되겠죠. 그러면 82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자 한다. 다음 중 작성일을 소급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을 적어야 되는 거. 자, 1번.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해지한 날을 작성일로 해야 되고, 다음에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마찬가지로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어야 되고요. 3번에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이때는 기존의 거를 그 날짜로 해서 작성일로 해서 발급을 해주면 되겠죠. 뭐가 변동이 생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계약의 해지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지한 날. 그래서 3번은 기존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택시운송 사업자.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죠. 그 다음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겸용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면제가 되고요. 3번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얘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4번에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 임대료는 발급 안 하죠. 그래서 3번은 발급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 상의 소득 구분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이외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 또는 소득은 공익사업 관련된 거면 기타 소득이고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게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사업소득. 다음 2번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주식 출자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제외하고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음 4번 계약의 위반, 해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탄, 무연탄, 토지, 도서, 얘네는 다 면세죠. 영업권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5번. 다음 소득 중에 원천징수 세액,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일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그 다음에 상장법인으로 받는 배당소득은 14%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 등에 해당하는 봉사료는 5%예요. 5%. 그 다음에 복권 당첨소득은 3억 이하니까 100만 원이니까요.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떼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25%면 가는 25,000원, 25만 원, 25%니까 25만 원, 가가, 그 다음 나는 14%, 14%면 35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5%니까 30만 원. 그 다음에 라는 20%니까 20만 원. 그러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죠. 라, 다, 라, 가, 다, 나.
라가다나. 네, 4번이 되겠네요.